일반적인 그 도급 기준으로 해서 분양가를 계산을 해보니 70층은 역산을 하면 780만 원이 나와있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똑같이 70층이면 지금 말씀하신 게 맞아요. 아니 전부 다 터트널이잖아요. 터트널에다가 이 정도 터트널이 아니면 그게 다 15%. 요즘 터트널이 유리가 옛날 터트널이 아니다. 옛날 포스코에서 옛날에 저기 했던 것처럼 지금 규제가 많아가지고 에너지 등급이나 이런 거 맞추고 하려면 굉장히 비싼데 그거를 490만 원에 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그때 이제 건원 엔지니어링이 왜냐면 이제 거기는 아니잖아요. 그게 감리사잖아요. 아니요, 그게 제가 일부 참여했었어요. 네, 참여했어서 같이 참여해가지고 그 내용을 이제 할 때 어떻게 이제 그걸 했냐면 제가 그건 아는 게 뭐냐면 박정규 부장 통화를 많이 했었어요. 그때 자기가 아메리카타운 1단계가 420만 원에 했으니까 아니 대충 이래 하고 490만 원 때리기 저게 490만 원 어떻게 돼요? 안 되지. 예전가는 이제 모르겠어요. 예전가를 490만 원을 어떻게 했느냐는 그건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근데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제 한참 이 공사비에 대한 부분이 이제 풀어져 있어서 문제가 풀어져가지고 그럼 과연 원가가 얼마나 들어갈까를 이제 그 고민을 하시길래 그러면 이 예전 원가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뭐 현산에서 그 입찰 때 낸 금액이 너무 그때 얘기 들어보니까 부산에 있는 뭐 어디 지은 걸로 참고했는데 부산에 있는 건 당연히 예전에 완공이 됐던 거고 부산은 유리도 이런 유리 안 써요. 약간 그런 그거랑 이거랑 비교 아니 저도 그걸 아는데 그거를 어떻게 490만 원을 딱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한번 들어보시죠. 좀 얘기해주세요. 과거 공사비는 지금 그러니까 과거 공사비는 과거는 그리고 이제 아니 포스코도 인정 안 되세요? 490만 원이 돼요 그게? 다수 예산이요? 아니 그 저기 우리 예가가 400 원가를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급까지 포함한 게 아니고 실제로 뽑은 원가를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저 예가가 490이 나와요. 490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입찰 예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입찰 예가 얘기하는 거 입찰 예가가 490만 원이에요. 우리 그래서 안 들어갔어요. 아까 우리도 지명 받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애당초 그게 안 됐던 거잖아. 원래 근데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건 솔직히 그렇죠. 예전 원가는 앞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예전 원가가 그러니까 처음에 영역을 대한 거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잘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전 원가 490만 원과 입찰 들어온 금액이 왜 이렇게 논란이 됐을까? 그럼 그때 했어야지. 그때 유찰을 했었어야죠. 다 해놓고 분양 다 하고 1년이 넘었는데 이제 와갖고 그거 이슈하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이미 현산을 바꾸려고 하는 전략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누가 봐도 아니 회장님 저기 청약을 먼저 하고 그 다음 연도에 저기 되는 거잖아요. 아니구나. 청약이 7월 2일부터 7월 말까지였어요. 현산이 7월 4일 날 특별 공급은 그 그러니까 전이었습니다. 입찰 의향을 할 때가 그때 1650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청약 의향 접수 받을 때 1650 처음 나왔을 때가 그때 그거는 49층 그 세계동 그 일반 아파트한테 1650 아니 그때 저도 설문했어요. 저도 2단계 학과하고 막 설문하고 다 막 그때 막 설문했거든. 여기 어떻게 꾸몄으면 좋겠냐, 뭐 했으면 좋겠냐 해가지고 설문한 걸 가지고 좀 이렇게 히림에 넘겨주고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 저것도 몇 번 바뀌었다고. 원래는 막 이렇게 X자로 돼 있었고 원래 저거 히림이랑 그때 같이 미팅했을 때 경제청장이랑 차장이랑 그때 제가 갔거든요. 가는데 원래 저거 뭐 64층으로 하네 오피스가 여러 그게 있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70층으로 이제 됐는데 모양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많이 바뀌었고 근데 일단은 저런 그 퀄리티와 또 저런 그 하드웨어적인 게 저게 490만 원이라는 것은 특히 이 지방에 있는 것도 아니고 송도에 있는데 상식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꾸 예가에 됐다고 그거는 누가 봐도 바꾸려는 전략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말씀하신 그게 문제였다면 내 경제청이랑 통화를 해서 이 내용을 잘 아는 거예요. 최성만 주무관이 자꾸 그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그래서 그걸 왜 1년 있다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잖아. 과거에 대한 복귀로 갖다가 제가 볼 때는 490을 했는데 610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위협으로 갈 게 아니고 왜 가격이 올라갔는지에 대한 복귀를 해서 그 입찰을 제가 볼 때 유찰을 시켰어야 되는 그럼 유찰을 시키든지. 근데 다 지나고 나서 이제 와 그거를 그때 유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게 문제점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때 다시 가격 검증을 해서 가격을 550이 됐던 언어를 올려서 입찰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그냥 마이너스 평가를 되게 다 그걸 버렸던 게 이제 와서 뒤집기는 예, 어려운 거고.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전체 상황으로. 그리고
애당초 스펙이라는 게 있고 스펙 기준이라는 게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공정하게 입찰하고 나머지 메이저 업체들은 그때 당시는 아 이거 택도 없다고 안 하신 거고 그러면 안 하면은 명분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또 V 통해 가지고 깎았잖아요. 약정했잖아요. 그거를 아까 뭐 주민들이 막 스크랩해갖고 곤란하게 했지만 530억 나온다고 하시면 그분 계속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은 없어야죠. 그래서 문제는 이게 저희도 그냥 공사비 이거 그냥 저걸 빨리 청약자들한테 약속했던 이자들이 빨리 드리는 게 대표님 청약자들은 소송 해봐야 1인당 300만 원이지 않습니까? 300만 원 돌려주잖아요. 까혹하게 해서. 그리고 이거 법적으로 청약 아니에요. 청약에 준하는 거죠. 청약이라는 거는 사업 승인이 나고 그게 이제 이거는 의향서 받은 거예요. 근데 한국 법이랑 미국 법이랑 좀 다르니까 애매하고 미국이 좀 무섭고 하니까 좀 애매하긴 한데 사실 그분들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건 저도 충분히 하고 왜냐면 너무 지체됐기 때문에. 근데 우리 아까 보셔서 아셨겠지만 1단계 주민들은 그게 사실 꿈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너무 서로 몰랐었어요. 아마 제가 주민들한테 가고 우리 대표이사님 아까 어제 우리 민원인들 10몇 명이 갔을 때 대표이사님 만나기 전에 다른 분들이랑 만나고 했는데 다른 직원들은 그게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이 필지에 내가 여기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 필지에 대한 특수성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런 것들을 고민을 좀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안 했어요. 우리가 이거 참은 거예요. 왜? 2013년도에 분양받았잖아요. 2년 우리 착공 안 했어요. 그래고 이렇게 살아가지고 우리 이거 언젠가 하겠지. 랜드마크다. 와 멋있다. 자부심이 있다. 이랬는데 이게 갈등을 만든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또 현산한테도 과연 그게 정당하게 그렇게 되냐. 그럼 현산이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결국은 그 비용도 2단계 수분양자 감안해서 분양가에 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어려운 길로 자꾸 가니까. 그러니까 2단계 수분양, 지금 상황이 2단계한테도 욕먹을 거고 1단계는 놔준다고 할 거고 이런 상황은 되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협의를 하셔서 사실 제가 여기 있는 게 되게 부담인 거예요. 왜? 이게 아파트 동네 이장님도 아닌 회장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앉아서 이 두 대기업과 SPC 직원분들과 이렇게 만나서 얘기한다는 자체도 저도 부담이 가고 주민들한테 주민들 또 이따 보고하는 것도 저도 부담이 가고 그래요. 그래서 뭐 주민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들으셨겠지만은 저는 잘 현대산업개발과 잘 해가지고 공사비 주민 포스코 건설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시니까 그렇게 저도 요구를 할 수밖에 됐어요. 다만 이제 현산이 금액을 맞춰줄 수 있느냐 못 맞춰주느냐 그게 문제겠죠. 그러면 현산 입장에서는 공정했느냐 아니냐 그럼 다 내역을 비교를 해야 된다. 근데 그런 거 없이 포스코는 현산 그 내역을 알고 현산은 여기 모르잖아. 저희도 모릅니다. 아 몰라요? 네, 저희는 그거는 그건 약간 기준은 똑같아요. 사업 승인 도서 가지고 잠깐만. 그것도 오시나요, 혹시? 아마 한두 명만 더 오고 알 거예요. 자, 그래서 저기 그 현상하고 자신 이제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현상에 했던 것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고 그걸 그대로 또 다른데 포스코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이렇게 다 드렸어요. 그래서 했던 거고 심지어 현상에 관계된 조건에서 강화를 시키지 않아요. 자기들 자체적으로 더 품질을 향상시켰다. 그건 저희들이 할 건 아니죠. 했던 거고 그렇게 해서 받았던 거기 때문에 혹시 예를 들어서 근데 당신들이 정말 그 스펙을 그대로 했느냐? 그에 대한 이제 의심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는 전혀 현상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왜냐면 저희가 출고기 때문에 현상이 직접 출고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희 설명을 좀 들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 있으시면 말씀 주시고 네, 일단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기준은 다 동일합니다. 사용 승인 도서 2020년 3월 사용 승인 도서 기준으로 양사 똑같이 나눠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추가로 조건을 또 줬습니다. 왜냐하면 70층이니까 이제 초고층에 대한 연돌 현상 때문에 각 기준층에 그 기밀성 1등급 슬라이딩 자동 도어를 한 개 층에 엘리베이터 전실처럼 4군데, 그냥 일반 슬라이딩 도어가 아니고 기밀성 1등급입니다. 그래서 4군데 그 1개 층에 4개면은 70층 전층 플러스 지하 3개 층이니까 73층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조건을 또 추가를 했고요. 두 번째, 엘리베이터 홀에 홀이 또 조금 고급화 초층이니까. 아니 그걸 구두로 하지 말고 선으로. 아니요, 그냥 몇 가지 안 되니까 그 조건을 더 엎어줬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사용 승인 설계 도서는 동일합니다. 설계 도서는 기준은 동일하게 또 추가로 더 드린 거는 초고층 연돌현상에 대한 기밀성 1등급에 대한 자동 도어를 밀폐형으로 해서 연돌 현상 제어하는 방식을 추가로 요구를 했고요. 두 번째, 엘리베이터 기준층 마감이 기존에는 뭐로 되어 있냐면 사용 승인 도서에는 벽에 그냥 페인트만 되어 있습니다. 벽에 페인트만 되어 있습니다. 예, 벽에 페인트만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저희가 고급 타일을 각 기준층에 있는 엘리베이터 홀에 타일을 붙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거는 어차피 시공사에서 다. 아니요, 그 구성비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엘리베이터 홀에다가 1단계에서 보니까 환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각 층에 엘리베이터 홀에 전열 교환기를 해서 환기를 하라고 또 지시를 했고, 계속 지금 플러스 되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마이너스 되는 상황은 없습니다. 다음, 펜트하우스 주방기구 같은 경우는 아주 고급화, 외산 수입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견적 조건이 플러스 됐는지. 플러스 되는 것만에 포스코는 계속 플러스 되는 거예요. 보여주고 얘기를 하시는 자, 거만 이제 하지 마시고. 여기서는 모르시는 거고, 지금 뭐 우리 입장에서는 정당하게 했다는 건 이제 우리 주장인 거고, 그쪽을 보고 싶다는 거니까 일단 그러면 뭐 지금 그거라도 들으시고 아니 저희한테 보여줄 게 아니고 우리가 봐도 모르니까. 그거를 지금 봐서 저희가 지금 예, 아니 그럼 뭐 아까 궁금해하시니까 일단 이야기는 할게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왜 진행이 다음에 복도 마감 상향, 엘리베이터 승강기 기능도 이제 방화문으로 밀폐형으로 갔고요. 펜트하우스 주방기구 고급화 외상 그대로 수입하라 그랬고요. 그다음에 저층형 오피스텔 스펙 루머도 추가를 했고, 공사범 플러스 각 층의 환기. 그다음에 지하층에 엘리베이터 지하층에서 이제 주차장에서 들어올 때 지하 주차장에 좀 이렇게 좀 제습이 좀 안 된다 그래서 제습기도 별도로 설치하는 조건.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거는 이제 1단계에서 제가 이제 1단계를 확인하면서 보니까 이제 외벽에 너무 누수가 너무 심해서 주차장이 엉망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7월달에 왔는데,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이제 마감이 기존 옹벽에다가 그냥 베스판만 붙인 상태가 돼 있어서 누수가 좀 심한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저희가 지하 주차장 3개 층 전부 외벽에 방수턱과 보강 블럭을 새로 하게끔 하는 그런 비용을 포함한 견적이. 잠깐만요. 그러면 이 얘기는 견적이 추가가 됐든 마이너스가 됐든 똑같은 조건은 아니었던 거죠. 자, 아니죠. 자, 잠깐만. 그러니까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한도 끝도 없으니까. 첫 번째는 지금 우리 현상에서 했던 그래서 이걸 깎으실 수 있나요? 올려드리기 제시했던 친구에서.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공정한 그 IGC의 이제 공정한 어떤 정당성 있는 계약에 준하는 약정인의 지위에 있습니다. 포스코 건설하고 앉아 있는 개인적인 그런 건 아닙니다만 있는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시장이 혼란이 되고 또 주민들한테 피해를 끼치면서까지 이런 상황에 만드시는데 이렇게 유발되시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어떤 기본적으로 약정 계약의 의미로 계약의
일환으로 약정 체결을 했었고 그거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믿고서 지금까지 해왔어요.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그거를 한순간에 그냥 신뢰를 깨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저희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을 해보시고요. 뭐 단계별로 조치가 진행될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는 뭐 아시겠지만 이제 민사 쪽으로 최종적으로는 결론이 귀결이 될 거고 그게 이제 IGC 쪽으로 이제 사업 기대 이익에 대해서 또 클레임이 들어갈 거고 200억이 됐든 300억이 됐든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희는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든 파행의 길로 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호소고 계시지만 이런 어떤 사업적인 환경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잠깐만 변적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지 마시고 변적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희하고 저희의 기술력과 VE 이런 부분들을 다 제공을 해드렸어요. 지난 1년 이상의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갑자기 저희를 배제하고 제3자 사업을 하시겠다라고 하면 이제 저희로서 이제 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어떤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그렇지만 저희랑은 이제 약속하는 조건들이 있거든요. 기본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본 사업은 이제 PF 사업이니까 기본적으로 공사비 외에 PF 조건, 분양과 관련된 분양물 성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어느 순간서부터는 저희하고 이제 자료가 협조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상황이신지 PF가 얼마인지도 저희 지금 현재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자료들에 대해서 먼저 저희가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공사비와 관련된 거는 이제 그 다음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 잠깐만 저희가 이제 오늘 중요한 건 여기 계신 일단 입주자분들 여기는 안 계시지만 저희가 제일 좀 죄송하지만 일단 이 사회 진행자는 이단계 청약자들을 위한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인식 이용량이 지난번도 마찬가지 일단 입주자분도 인식 이용량이 확대돼서 같이 가야 된다는 걸 분명히 인식하지만 저희들은 사업이 단기 청약을 완수를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게 저희가 공부를 하는 거고요. 그런 입장에서 사실은 저 입장에서도 당연히 현상하고 하는 게 맞죠. 근데 수지가 맞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약속했던 걸 지켜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까지 발표를 거예요. 그게 아니면 저희들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도 가지만 지금 시기 좀 촉박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저희도 일단 여기는 약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을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하나하나 풀어보시죠. 첫 번째, 지난번 계속 얘기했던 579 우리는 지금 스펙을 왜냐하면 부실의 문제도 있고 안전 문제도 있고 해서 다시 이제 복귀를 시킨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다른 조건들 이야기하기 전에 공사비에 대해서 그냥 그 입장을 그대로 보수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맞출 의향이 있으시는지도 말씀해 주셔야죠. 지금 공사비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간담회 때 가장 큰 문제가 이게 이제 폐화되지 않았다라는 게 문제거든요. 똑같은 조건을 뒀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사실은 이게 어떤 조건을 뒀는지 저희 것 그대로 드리고 지금 그거는 지금 제가 포스코를 빼고 이야기를 하시죠.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공사비의 차이가 나는 게 이제 포스코니까 제가 이제 포스코 네. 하는 건데 그거를 폐화하고 공평하게 진행하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게 지금 안 돼 있으니까 정말 그냥 똑같은 조건을 줬는지 다른 데다가 그거 같이 배포를 했는데 이것조차도 저희들이 이제 의심스러운 거거든요. 그러한 정확한 절차를 밟아서 저희가 공사비가 차이가 있다. 뭐가 차이가 있는지는 저희가 분석을 해서 그럼 말씀을 드리든지 아니면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지 지금 대승적 차원에서 1억을 조정을 하자. 이거는 저희가 사실 할 수가 어렵잖아요. 공평하게
페어하게 다시 진행을 하자 이 얘기예요. 간담회도 그렇고 저희 입장도 그렇고. 줬다고 하는데 줬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거를 줬는지는 저희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닥치지 마시고 회사 입장에서는 지금 원래 그 579를 하셨던 우리가 복귀를 안 시킨다 하더라도 579 그거는 그냥 그대로 하신다는 거죠. 일단 이건 또 확인을 해야 돼요. 그죠? 이 사업에 참여하고 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공사비 많이 변수로 작용하는 건 아니라는 거는 다들 아시나요? 네. 근데 제가 공사비로만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지금 오셨던 최 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저랑 지금 뵌 지가 한 달 전 정도니까 그때가 처음 뵀었죠. 아마 그때가 아마 김희성 부장님하고 우리 그 김정 부장하고 넷이서 미팅을 해서 그때 당시 때 제가 요청드렸던 부분은 뭐냐면 619에서 289억이 내려가서 그 위에서 내려가서 현재 580억이 나와 있는데 혹시나 견적부서에서 현재 3월 30일 날 났던 사업계획 승인 도서하고 설계 스펙 기준 가지고 견적을 한번 다시 뽑아봤습니까? 라고 말씀드렸을 때 뽑을 필요가 없고 당초에 619 기준하고 이게 동일하다라고 해서 뽑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말씀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네. 아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니요. 안 하셨어요? 이미 뽑았다고 저는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이미 뽑았다고 얘기하셨어요. 뽑았어요. 거기서 굳이 뽑을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다 사업을 그러니까요. 뽑았어요. 그러니까요. 그 기준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 기준인지 아니, 근데 그 기준인지 거기서 어떤지를 그 기준인지 어떤지를 이거는 말씀하세요. 예. 아니 저도 얘기를 할게요. 예. 그 기준인지 어떤지를 페어하게 그럼 오픈을 시켜서 아니, 그러니까 공정하게 진행을 하자는 얘기예요. 보자는 거는 우리 만약에 보자 그러면 입주민 대표께서 보자 그러면 내가 이해가 돼요. 네. 근데 서로 양사의 영업 비밀인데 서로 봐서 견적을 하자, 비교해 보자 이게 말이 된다고 아니 저 생각하십니까? 얘기가 그 얘기는 아니죠. 우리가 잠시만요. 제가 한마디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저는 뭐 아까 공사비 협의나 사업 조건이나 이제 협의를 하자고 하셔서 그 다음에 합의가 되기 전에는 절대로 내가 계약 도장 찍지 않겠다고 또 대표님께서 그런 말씀이죠. 공언을 아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건 다른 이야기죠. 아까 그러지 그런 이야기 않았습니까? 무슨 도장을 찍는 걸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합의되기 전에는 도장 찍지 않겠다고 아까 주민들께 얘기해주세요. 말씀하셨어요. 아니, 이 그건 자리에서 하든 다음 날에 하든 하기로 저희는 합의하고 저희는 있다고 까고 하셨죠. 하자 그러니까 까고 하는 줄 알았지. 그러니까 그래서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 합의되기 전에는 절대 도장 찍지 않겠다고 아까 주민들한테 공언을 하셔서 저는 이 자리에 나온 것이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여기 포스코하고 마주 앉아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대단히 죄송한데 포스코 분들은 좀 이 자리를 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만히 앉으셔 괴로우실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지금 네 분이? 기회를 주면 저희도 뭐 저희는 우리 일단 삼자가 얘기를 하고 오늘 거기서 저희도 쉬는 날 요청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저희가 불편하면 나갈 테니까요. 그거는 뭐 나가라고 하면 나가겠는데, 그러니까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감정적으로 될 문제도 아니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현산이 지금 알고 있었어요. 작년에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도 그때 들어가려고 했는데 예산이 뭐 할 수 없는 예산으로 나와서 우리는 못 들어갔는데, 일반적으로 입찰 그러니까 이거는 예산을 확보해 놓고 금액을 갖고 입찰하는 사업 구조가 아니잖아요. 이게 사업 파트너를, 그러니까 금액을 같이 보지만 사업 조건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 사업들인데, 누구세요?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참여를 안 했고, 그래서 이제 현산이 선정이 된 것도 알고 있어서 잘 진행되는 것으로 뭐 저희는 사실은 아무 관심 없었어요. 관심이 없었고, 근데 저희가 이제 8월 말에 작년에 저희가 이제 가까운 데 있으니까 우리도 참여할 거 같자고 가서 이제 뭐 인사드린 것도 있어서 8월 말에 우리가 찾아간 것도 아니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견적을 다시 한번 해봐라. 그것도 현상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뭐 좀 공사비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사비 이슈라는 게 뭐냐면, 저도 이제 요번에 들어가서 내용을 쭉 보니까 기존에 재래동포 청약자분들한테 얘기했던 금액들, 그리고 이제 해서 현산의 공사비를 냈을 때 이렇게 해서 아까 얘기했던 한 2,300개 정도 공동금액이 나오니까 그거 도저히 이제 사업을 못하니까 포스코에서 공사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제시를 해봐라.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제시를 드렸어요. 제시를 드렸고, 그게 9월 말까지 그랬습니다. 9월 말까지 딱 한 달 주셔가지고 저희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요청에 의견자는 금액을 드린 거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발주처에서 IGC에서 이렇게 검토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을 하신 거고요.
우리 공사비 5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는 현상에 어떤 조건을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발주자 ICC에서 저희한테 사업 계획 승인 보면 이것은 부족한밖에 없어서 이 금액과 지금 말씀하신 추가적인 것들 이거 반영해서 금액을 내라. 그래서 처음에 낸 금액이 있어요. 그거보다 더 줄여야 된다. 그걸 수용을 했습니다. 수용을 했고, 그러니까 절대 저희가 제시한 금액이 스펙 다운이라든지, 그러니까 저희도 아까 주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저희 회사가 진짜 풍부만큼은 작업을 하는데, 하다 보면 이런저런 좀 실수도 나오고 그렇긴 하죠. 근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명이 받아야 될 부분이지만, 분명하게 저희는 그 기준에 의해서 다 변경을 한다고 했습니다. 한다고 해서 요 금액을 우리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까지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후에 진행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판단은 순수하게 IPC에서 하신 거고요. 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생각도 하지 않고 그런 거래는 있을 수도 없고 우리 그거 해서 수단이 안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아니 그 설계 변경을 요청을 안 하겠다는 얘기 앞으로? 자, 설계 변경은 현재 도면으로 우리가 고려를 낸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뭐가 어떤 그 사유에 의해서 크게 바뀌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경미한 사유 그런 거 떠나가지고 큰 사유 없는 시행사도 이게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설계 변경을 요청 안 하고 529에 할 수 있다고 제안을 하신 거예요? 그럼요. 그 지금 저희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향후에 설계 변경 거의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니 이게 대표님 이 전체 사업비를 짜놨으니까 이제 분양가도 정해지고 사업비도 다 정해지면 설계 변경 해줄 수 있는 예산이 최근에 아시다시피 70층 이상 초고층 아파트가 국내에 4개, 5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가장 최근에 중국 능력이 10개. 저희는 저희 견적에 대한 어떤 적정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전에 저희가 X를 완공을 했고 지금 여의도에 탑4를 또 직전에 완공을 했어요. 탑4는 65층, 8층입니다. 네, 아니 제가 얘기 드리는 건 그거예요. 제가 형사 입주민 1단계를 대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말씀드린 제3자가 봤을 때 저도 건설회사에 다니고 공정하지가 않죠. 제3자가 봤을 때 보면 입찰을 통해서 했어요. 어찌됐든 그때 포스코도 참여 요청했는데 안 했어요. 근데 됐는데 어떻게 뭐 하고 또 바꾼 거야. 그럼 가만히 있겠냐고 당연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24번에 말씀을 드리는 게 그건 어차피 오늘 분양가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차피 또 나올 것이고 정말 그 오늘 오셨던 분들 중에 또 제일 예민하게 그 분양가 이야기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분은 240만 원 어떤 품질은 좀 되겠지만 어떤 분은 또 왜 1850이야? 1650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상태에서는 이 분양가를 하여튼 억제하는, 그 다음에 빨리 하는 이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죄송하죠. 왜냐하면 파트너십 그대로 유지하면 제일 좋지만 만약에 나중에 이 공사비를 가지고 하다가 사업이 중단되거나 그 다음 PF 더 악화되고 또 상가같은 분양 안 되고 그래서 운영 중에 망가지면은 2단계도 공사가 늦어지고 1단계는 더 이미지 안 좋고 그 다음에 이걸 책임졌던 경제청 저는 그냥 그만두면 되지만 경제청, 인체시 모두가 다 피해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조금 그런 상태지만 이 청약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 공사비를 다운시켜서 그걸 가고 그 와중에 욕도는 건 제가 감수를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다시 이제 이쪽으로 그런 절박함은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그죠? 왜 하는지 1850을 고수하려고 그랬다는 걸 무차례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 저희가 계속 다른 데를 물어본 거죠. 만약에 조건이 다 똑같았다면 저희는 흰 사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그러면 포스코가 하면 1850에 분양이 되는 겁니까? 그건 다른 문제죠. 우리가 분양가, 자, 이게 뭐냐면 사업 수지가 이게 사업이 망하지 않기 위한 체제를 위한 방법들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 중에 하나는 공사비가 최우선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만약에 다른 데서 도저히 안 된다.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지금 90이 아니고 한 30만 떨어졌어. 그러면 뭐 손해배상 이런 거 생각하고 하면요. 왜 해요? 그냥 합니다. 저는 그래서 야, 그래도 좀 깎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 619에서 한 570 떨어지면은 제일 문제가 되죠. 야, 619에 570이면은 지금 이제 한 40만 차이, 40만 원이면은 공사비가 얼마 차이죠? 한 160억 정도? 그러면 저희는 그냥 괜찮다고 했을 거예요. 네, 뭐 이것저것 따지고. 제가 드리고 싶은 네, 자, 마지막 말씀드릴게요. 오늘부터라도 여기서 제시한 공사비는 확연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사업 개선이 되고, 그리고 저희가 뭐 돈 당겨서 어디 딴 데 가져갈 거 아니잖아요. 다 여기 뭐 주작뿐만 2단계와 1단계 일체화를 위해서 또 할 수 있고, 이런 선순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고, 사실 저는 포스코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고 봤습니다. 네, 하지만 현상이 가능할 거라고 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문제는 이 공사비, 그 다음에 저 분양된 수수료 당장 줘야 되죠. 그럼 또 피해 조건 또 나빠지고, 이거 나중에 사업이 중간에 무너지고 어떡하지? 저는 그게 사실 고민이었어요. 그냥 공사는 걱정 안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근데 현상이 제시한, 포스코가 제시한 게 보니까, 야, 숨을 돌릴 수 있겠다. 당장에 분양 계약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분양가를 2,400까지 안 올려도 되겠구나. 그 숨 돌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기술적인 문제보다 이 사업을 지금 가는 입장에서 분양가를 억제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 다 죽거든. 말씀하셨죠? 안 올릴 수가 없어요. 솔직히 현실적으로. 네, 뭐 자꾸 지난 얘기를 해서. 근데 지금 저희 입장에 관점이 그럴 수밖에 없다. 단순히 공사비 뭐 옳다 그러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아까 전에 이제 오픈해갖고 주민이 모은 데서 해보자라고 네. 왔어요. 사실 뭐 이것저것 따지면 저도 할 말이 많죠. 그때 빨리 했으면 차라리 2천에 그냥 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때 했으면. 그러니까 지금 와서 지금은 이제 그걸 논할 때가 아닌 것 같고, 그러면은 현산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두 약혼 사이에서 네. 바람이 난 거예요 지금. 간단하게 표현을 네. 하자면. 그러면 보낼 때 협의를 통하거나 뭐 협의를 하고 그만해라라고 해야 되는데 일방적이거든요 지금. 일방적인 왜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일방적인 저희가 지금 제 기억으로는 지금 7월 말 정도에 이미 가격 조정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대표님하고 저하고 여기 계신 두 분하고 해서 해지 통보는 이미 벌써 합의를 했었어요. 통지를 보내는 걸로 합의를 했었어요. 근데 저희는 그 건을 놓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기다렸어요. 제가 추석 때도 선산에다 전화하시면서 추석 전에도 전화드려서 추석 선물 좀 주세요라고 할 정도로 저는 대표님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이미 결별에 대한 선언은 7월 말 8월 초에 벌써 소주 먹으면서 저희가 결정을 했었어요. 서로 양자 합의상으로. 그러면 하나만 정말 기다렸습니다. 하나만 물어요. 네, 네네. 현대산업개발에서 지금 이렇게 설계랑 한 단가 내역과 포스코가 딱 비교해서 딱 봤을 때 완전히 동일해요. 그 내용만 봤을 때 내역은 제출을 안 했고요. 예. 자, 이거는 보통 이제 이게 지금 현재 그 사업계획 승인 도서 가지고 이게 이제 그 내역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실시 설계가 끝나고 디테일한 내역들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경험치가 많고 그래서 우리도 주물량들은 산출을 했지만 내역을 가지고 요 내역의 요금입니다. 그건 내역 입찰이고 이런 이제 개발 사업에서는 요 설계야, 요 스펙 이거야. 자, 니들 총 얼마? 총액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산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앞으로 시설계 진행하면서 우리가 그 금액 내에 우리가 내역을 만들어서 도면은 어차피 발주처에서 진행하니까 현사는 내역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틀린 거죠. 현사는 내역이 있고 여기 내역이 없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현산도 세부 물량 내역은 없습니다. 현사도 물량 내역이 네, 세부 물량 내역은 없습니다.
이게 평장으로 작년 네. 4월달에 공고가 떴었을 때 총익 입찰이면서 내역까지 제출하게끔 되어 있는 두 가지가 혼합된 방식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상세 물량이 굉장히 시공사 입장에서 굉장히 시공사의 부담을 많이 주는 그러한 구조로 왜냐하면 모든 거에 대해서 시공사 책임이다. 모든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는 굉장히 어떤 시행사가 공정위가 보면 난리가 날 정도의 심각한 그런 어떤 그 불공정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조건이었어요. 그 조건에 따라 가지고 이 컨디션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건 물론 뭐 그 협의에 의한 계약 방식이었기 때문에 협의 과정에서 물론 조건이 영 안 되는 사업성이 전혀 안 나오는데 토지 때 후단으로 안 돌리면 안 되니까 이런 거 최소화 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 거를 최소화 변형해가지고 약정이라는 조건을 도출을 한 거고 그 결과물이 사업승인 도면이고 약정서고 계약 내역이고 약정 내역이고 계약 그러면 그거를 조건이에요. 아니 자, 잠깐만 죄송하지만 이 사업이 안 되면 좀 비겁한 책임이라는 문제를 따지자면 그죠? 저희 시행사가 전적인 책임입니다. 그죠? 그 책임지는 부분은 공사는 나중에 문제지만 지금 청약 이 단계에서 분양까지 나가지 못하면 그리고 분양 이후에 이 지금 시공 자체가 제대로 되지 못하면 시공이 되어 나가더라도 중간에 PF 조건에 안 넣어준다든지 내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만약 이 사업이 뭐 대조단한테 뺏긴다거나 이런 모든 일련의 모든 책임은 저희가 어떤 책임을 지실 수 있는데요? 아니 그건 당연히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으신가요? 무조건 법적인 책임이십니다. 전 대표, 포함 대표 아무도 책임 안 졌잖아요. 1단계 문제들이 아니, 똑같은 그건- 문제들이 있었어요. 가격도 이거는 계속 바뀌었었고 법적인 책임입니다. 회사 법적인 그건 책임을 아무도 지지 않으셨고요.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으셨다고 얘기하시는 기 건가요?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아, 이성만 저 대표가 또한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지금도? 자, 법적인 문제라는 것은 법적인 효과가 발생했을 때 생기는 겁니다. 저 또한 그걸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것이 제일 핵심은 분양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업을 끝까지 공사를 해서 완주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조건들에 지금 하는 것이고 지금 저희들은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제 부탁을 드렸던 거예요. 저희가 제일 편합니다. 근데 지금 분양가 부분부터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이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제가 오늘 단순하게 여쭤보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 좀 디테일로 들어가면은 그건 밑도 끝도 없습니다. 자, 정확하게 조건 원래 했던 619만 원 조건이 됐든 그죠? 아니면 중간에 570만 원이 됐든 아니면 나중에 복원했던 걸 이 둘 중에 하나에 그죠? 이 둘 중에 하나의 조건에서 가격을 지금 619만 원 조건이 됐든 아니면 V를 했을 때 580만 원 그 조건이 됐든 여기서 가격을 깎을 수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걸 지는 건지 여쭤보는 거고 거기에 대한 답을 주셔야 그 다음 나머지는 제가 책임져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수요일 계약을 할 거예요. 제가 계약을 연기를 시키려면 여기 대한 가격이 어느 정도 다운이 된다 그러면 다시 협상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다시 뭐 공사 내역부터 보자 그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편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죽음이에요. 제 죽는 건 괜찮습니다. 여기 많이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관계들을 다 루즈가 돼요. 그래서 제가 힘드시겠지만 여기에 대한 가격을 어디까지 다운시킬 수 있는지 그 가격을 주시면 그죠? 여기 가격까지 낮출 수 있는지 그럼 못 낮추면 그럼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그 답을 주시라고요. 아까 간담회 때는 내용하고 많이 달라지는 게 네. 아까는 무슨 얘기였냐면 자 굉장히 프로토콜랑 차이가 나니까 이게 왜 차이가 나는지 비교를 해서 그거에 합당하게 수긍이 되는 이야기 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내역도 그 조건에서 지금 금액만 대승적으로 또 200억이든 100억인데 이게 얼마를 얘기할 수 있냐 그러면 저희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자, 그거에 그러니까 대해서는 뭐 답을 드릴 수가 대승적으로 없을 것 같아요.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내역을 내일 가져와서 내역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똑같이 조건을 그게 사용생이 그러니까 그걸 가져와서 공개하고 아니 오늘 저녁에 오늘 저녁에 가져와서 오늘 시간이 저녁에는 없습니다. 아니 저는 건설 관계자가 아니니까 물어볼게요. 작년에 뭐 많은 건설사들이 650 이상 해야 되는데 진짜 낮게 들어가셨잖아요. 롯데도 싸게 들어온 게 680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입찰 안 하신 거잖아요. 비싸서 맞죠? 근데 어떻게 시간이 지나 아니 잠깐만요. 맞다고 하시는 얘기도 왜 아니라고 하세요?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시간이 지났어요. 말씀하실 때 물가 상승률이면 여러 가지로 해서 상승이 될 수밖에 없다. 저희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포스코에서 몇 년이 지났는데 몇 백이 다운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묻고 싶은 게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나중에 뭐 별개 변경을 하든 뭘 해서 싸게 할 계획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말 그대로 진짜 요즘에 매출이 안 나오셔서 그냥 덤핑을 쳐서라도 우리 따야 되는 결실함이 있으신 건지 까놓고 얘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전에 저희가 건축부문의 수주에서 한 5달 인상이 됩니다. 수주 물량이 모자라서 깜짝을 치는 건 아니죠. 먼저 작년 시점에 저희가 그때 492억 490 발주 예산이 작년에 400 그렇게 나왔을 때하고는 다른 얘기고요. 그 저는 제가 솔직히 직접 전달해서 묻고 싶은 사람은 참 우리도 안 하고 싶은데 우리 다 서로 이게 사용적인 도서가 뭔지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내역을 독촉하고 결정되고 있는지 건설업계 관계자가 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참 말씀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좀 계속 듣고 있기 힘들어요. 지금 비교가 안 된다고 하시는데 사업수익이 되면 충분히 내역이 발생이 가능하죠. 참 죄송합니다만은 직접 말씀 안 드리려고 애들은 하는데 뭐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공사비만으로 이 도급액이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분양가 산출, 공사비 산출 이런 것들이 직접 공사비만으로 산출되는 게 아니고 이 어떤 그 금융 조건 그리고 이 분양가 추세 이런 뭐 많은 요인들이 사업성에 변수로 작용하는 많은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이 저거 변수로 작용해가지고 공사비 산출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사비만 가지고 자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잠깐만. 뭐냐면 저희가 시행사예요, 그죠? 네. 시행사 입장에서 공사비는 공사비, PF도 마찬가지. 물론 협조는 하시겠지만, 그죠? 건설사와 그 금융권이 협조를 하겠지만 그 책임도 또 저희예요, 그죠? 모든 원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책임져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현상에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도서를 가지고 그 조건에서 지금 지난번에 제시한 그 가격에서 다운을 얼마나 시킬 수 있는지 그걸 아주 만약에 도서가 다른지 나는지 지금 사람들 시켜가지고 지금 여기 가져오세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공사 이게 뭐 사업이 한 8개월 이상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대표님 뭐 하루가 다급하게 이렇게 빨리 하시려는 이유가 뭐죠? 궁금해서 그래요. 분양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분양 계약 여기 그렇게 다급한가요? 해도 돼요. 네. 아니 그 대상자들은 지금 청약자가 다급한 분들이 없는데 그걸 왜 그렇게 하루가 다르게? 그 국민신문에 계속 옵니다. 저희는 사업 파트너로서 그 작년 12월서부터 사업 분양 빨리 진행시키기 위해서 대표님께도 그렇고 IC 측에 계속 촉구를 해줬잖아요. 사업 빨리 하시자고. 근데 계속 파악해야 된다. 또 상가 미분양 나가지고 1단계 상가 미분양 단계랑 2단계 상가 이런 이슈를 먼저 해제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뭐 중도금 대출로 인해 가지고 뭐 배임 이슈가 있으니까 그렇다. 그 다음에는 이 상가가 미분양 나면 이거에 대해서 어쩌 책임을 지기 때문에 뭐 사업 시행권을 대주한테 뺏긴다. 등등에 해가지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이슈를 제기를 하셨고 그 이슈에 대해서 다 답을 해드렸어요. 상가 분양됩니다. 상가가 지금 그 저희가 책임 준공이기 때문에 준공하는 데까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상가를 제로로 놓고 보면은 이 대한민국에서 개발 사업 될 수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등등 해가지고 말씀 다 드렸어요. 또 법적인 배임 이슈 뭐 등등 해가지고. 그래서 뭐 대표님께서 찰필을 이루시는 게 왜 어떤 의미에서 이러시는 건지 저희는 뭐 솔직히 몰랐어요. 아니 뭐 신뢰를 하고 파트너인데 믿고 가야지. 계속 믿어왔는데 믿어온 끝이 이제 그 추석 전으로 해가지고 이제 다른 뭐 제2차례 또 시공사 재선정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현실화가 우려했었던 부분이 현실화가 된 거고요. 포스코 여러분께 뭐 어차피 마주 앉았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530인데 딴 데서 510에 하겠다.
라고 들어와요? 그러면 순순히 물러나시겠어요? 그렇죠. 아, 그럼 IGC도 마찬가지세요? 아 근데 그런 식으로 일을 아니 하시면 자 지금 아까도 이제 청라 그런 식으로 일하시는 아니 그게 아니고 자 이제 저 얘기도 좀 할게요. 아까 이제 그것부터 답변드리면 작년에 저희도 송도에 있으니까 당연히 관심이 있죠. 근데 예산이 490이래요. 이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희는 못했어요. 원래는 말씀하신 대로 예산 초과면 유찰입니다. 그리고 다시 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까지는 모르겠고 근데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온 거는 뭐 그래서 작년에 아까 왜 안 들어왔냐고 얘기를 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이 뭐 분양 저는 이제 처음에 저희가 그 견적 요청을 받고 가서 이 사업을 이제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을 확보했고 관에서 봐줘야하는 싼 회사를 주는 도급 사업이 아니고 이 사업은 땅값도 줘야죠. 또 분양 안 되면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개발 사업은 가서 사업을 안정화시키고 사업이 돼야지만 실제로 거기에 있는 아무 숫자가 실행이 되고 시공사 입장에서도 지금 보니까 뭐 기본적으로 기존 구조를 PF 4,500개 공사비 90% 확보 그래서 이 90% 확보가 안 되니 토지비는 뭐 80%를 공사비 후단으로 주는 뭐 이런 좀 일반적인 구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지비를 후단으로 주는데 들어보니까 저도 그 조건 그대로 주자면서 이거 보증을 쓰래요. 그러니까 서울 보증으로 보증서를 내는데 시공사가 연대 보증을 쓰래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사업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분양이 된다고 하면 사실은 분양을 책임을 진다기보다는 그 분양을 우리가 감내를 하고 시행사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구조를 같이 하는 게 보통 일반 시공사와 그 우리가 시행사하는 그 사업의 구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처음에도 뭐 토지비 연대 보증 서야 된다고 그건 우리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사비를 낮추는데 최선을 다했고 그러니까 현상 공사비가 높다 낮다 이런 얘기는 뭐 저희가 할 수도 없는 거고 회사마다 원가 체계도 틀리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일반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죠. 현장이 공사비가 적으면 포스코가 현상보다 낮지는 않던데 적으면 어떻게 할까? 우리는 그거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적자를 보고 이익을 보고 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할 수 있겠다는 금액을 제시한 거고 저희가 이거 뭘 하겠다고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근데 뭐 일단은 저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는 지금 그 구조로는 사업이 만만치 않겠다. 이게 그러니까 오히려 더 지연됨으로 인해서 하다가 망가지면은 그거는 진짜 뭐 유치권 들어오고 나면 회생 자체가 안 되고 시작 자체가 어려웠다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IGC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뭐 이렇게 좀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뭐 아까 이제 청라 시티타워도 저희가 작년에 그 어려울 때 안 한다고 했어요. 그 발주자 예산이 빠졌거든요. LH 3,032억 부가세 포함해서 우리가 그 전부터 검토했었는데 4천억 넘게 나왔어요. 근데 그때 일단 착공을 해야 되니까 청라 주민들 민원이 너무 많으니까 왜냐하면 초고층 실적사가 계약을 해야지만 착공이 됩니다. 아니 하면 실적이 없으니까 여러 회사 다녔어요. 다 안 해준다. 근데 저희 워낙 민원이 많으니까 해줬어요. 근데 조건을 달았습니다. 설계 변경을 전제로 진행을 했고 설계 변경 때 최종적으로 금액 합의가 안 되면 우리는 언제든지 나오겠다. 그래서 그 설계 변경 전까지는 실제로 투입된 원가에 우리 일반 가격비만 나오고 코스트 피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고 그래서 지금 이제 계획 설계 나와서 계획 설계 가지고 금액을 개런티를 낼 수 없어요. 저게 우리나라 없는 최초의 건물인데 어떤 변수가 생길지 금액이 얼마나 들어갈지 실제로 예상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금액 못 낸다. 그래도 내래요. 야 대충 10만 가서 이 정도야. 근데 그걸 가지고 자기들 예산보다 높으니까 나가래요. 우리는 실제로 계약하고 공사를 1년 반을 했습니다. 직원들 파견해가지고. 근데 금액 안 맞으니까 나가래요. 우리도 알았어. 그냥 해지 통보받고 우리도 해지 통보하고 지금 철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잠깐만요. 조건이 안 맞으면 그럴 수 있는 거죠. 지금 말씀드리지만 시행사 입장은 여기 현사이든 포스코도 상관없어요. 싼 값에 공사를 해요. 그죠? 죄송하지만 저는 나중에 현산이 지금 이 조건에서 가격을 깎고 온다고 했을 때 제일 좋은 건 529까지 깎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근데 제가 골치 아프고
똑같은 조건에 깎았는데 어중간하게 깎았어. 그럼 그거 누가 어떻게 책임? 저는 이제 그런 고민이에요. 자, 그러면은 위에 계신 입주자 대표님이나 그다음에 또 이렇게 오시지만 저는 지금 498명의 이분들은 우선적으로 책임져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뭐 부장을 언제 하는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그건 저희 고유한 거예요. 그걸 그냥 파트너로 하는 것이고 여기 또한 저희들이 다 믿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이고 경제청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게 주민들 의견을 저희가 알아서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말씀 오늘 이렇게 주민들 계신 데서 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포스코가 하고 있는 그 지금 이 설계에 과연 얼마나 큰 차이가 날 것이냐.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거고. 그죠? 그건 나중에 확인해 보는 거죠. 두 번째는 동일한 조건이라면 우리 입주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청약자 입주 입장에서도 현산이 조건이 같은 조건이면 현산이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럼 제가 제일 곤란해지는 입장이에요. 근데 대표님 미리 말씀 주셨어요. 야, 그러면 우선적으로 여기가 오래됐고 어디 지켰으니까 당신들 좀 양보해줘. 자, 그렇게 부탁해서 저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네, 얘기했죠. 자, 그게 그 정도입니다.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을 빨리 주시라. 그리고 그 전에 확인할 거 빨리 하시고. 서로. 공사비에 대한 협의를 내역이라든가 조건을 공식적으로 제가 받지 않으면 저희 협상을 한 걸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말이 겉돌고 이게 바람 쳇바퀴 돌듯이 되는 게 뭐냐면 아까 저는 이따가 그 서로 미팅에서 또 얘기를 하자고 하실 때 대표님께서 아까 주민분들한테 뭐라고 분명히 공연하셨냐면 서로 간에 3자가 포스코하고 저희하고 자료까지 모든 거를 갖다가 제가 견적 자료를 갖다가 요청을 하니까 그거를 모두 오픈해가지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계약서 도장 찍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이 자리에 왔고, 두 번째가 지금 이게 너무 하루가 지금 이렇게 저희는 막 지칠 정도로 이렇게 오래 시간을 뭐 코로나 때문에 끌고 뭐 때문에 끌고 이렇게 시간이 오다가 결국은 지금 뭐 국민신문고 때문에 하루 이틀이 막 다급해서 찍으셔야 된다고 하시는데 모든 게 지금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이거 공사의 문제 아니에요. 이 사업이 안 되는 이유가 분양가에 문제가 있어요. 처음에 구도를 잘못 짠 거예요. 분양가가 지금 여기 시세보다 상당히 싸움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것도 있고 처음에 구도를 IGC에서 잘못 짜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가 V 하자 그래서 619만에 제출했다가 유찰됐으면 저희도 안 했을 겁니다. 근데 8개월 동안 30명 투입해가지고 공사비 깎으라 그래서 죽을 고생하면서 깎은 게 저희가 하자 그런 겁니까? IBC에서 하자 그래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조건하고 사업 추진 일정하고 내역까지 다 달아서 원만하게 합의해서 도장 찍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다 대고 대표가 딱 바뀌셔서 야 200억 깎고 하시겠어요? 못해요. 그렇게 어느 회사도. 그렇다 그러면 지금 보세요. 저희도 이 사업 솔직히 안 했으면 좋겠어요. 돈 안 돼요 이거. 개발업 사업하면 다 아시지만 수백억 수천억씩 남는데 딴 데 가서 그 시간에 딴 사업하고 말지 여기 와서 왜 하겠습니까? 저도 나름대로 사명감이 있는 거예요. 가서 미국 교포들하고 만나보세요. 얼마나 고생해서 거기서 일 건너가. 그래가지고 캘리포니아 사막에 묻히고 싶지 않다고 어떤 노예분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여기 한국 땅에서 한국 사람이니까 시민권이 있어도 여기서 내가 죽고 싶다 해서 정주환경 만들어라 해가지고 1차 사업 어쨌거나 하자보수 문제 얘기하셨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명감 가지고 여기 오려고 해서 저희도 윗분들한테 야 이거 이윤 한 푼도 안 내겨서 좋으니까 일반 관리 직원들 월급만 나오면 가서 해. 그래서 최대한 V에서 8개월 동안 깎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볼 때 저희는 이 소송에도 휘말리고 싶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현명한 답을 얻으려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시면 답이 나오잖아요. 이 손바닥만한 단지에 아파트 브랜드 2개 들어가면 내 집이라고 좋아하겠습니까? 이거 70층 랜드마크로 올라가는데 이거 여기 1차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재산 가치가. 그러니까 다들 난리시잖아요. 그런 거 합리적인 어떤 방법을 가지고 솔직 투명하게 다 입찰도 야 이거 우리 솔직히 포스코한테 견적 내오라 그랬어요. 여기는 내오라 그랬으니까 당신들도 한번 준비해봐. 에?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투명하고 어차피 공기업이잖아요. 여기가 준공기업이면 절차나 모든 것을 갖다 투명하게 하나하나 우리한테도 공개하면서 거기서 자료 받은 거 가지고
우리도 이쪽에서 이렇게 나온다는데 너네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의견도 한번 물어본다든지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대승적 차원에서 200억을 까가지고 와봐. 그러면 이게 여기서 지금 이대로 해서 공사가 착공이 되면 또 이거 가만히 있겠습니까? 주민들이고 저희들이고 또 뭐 공사중지 가처분부터 막 들어가겠죠 이제. 그러면 또 난리치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저희가 나름대로 그래도 공사비를 그럼 깎아라. 왜? 아까도 내가 여기 주인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우리 투심이라는 엄격한 절차가 있어요. 이게 상장기업이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함부로 못해요 혼자서. 그러면은 결제 라인이라는 게 그 투심이라는 엄격한 예심 원심이라는 결제를 의사결정 최고 권위 기관에서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공사비를 또 바꿔서 하려면 저희는 일반 관리비 직원들 월급까지 못 줘가면서 막 까줘가면서 마이너스 하고 절대로 못하니까 그러면 너네 한번 다시 한번 해봐라 그러면 저희는 또 여기서 또 주신 자료를 그럼 내역하고 세부 내역 다 받아서 하나하나 분석을 해야 되고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사업성 분석자를 또 받아야 돼요. 그래야 저희도 책임준공 보증이 이게 쓰면은 또 미이행시 채무인수에 넣어야 또 PF가 또 작업이 될 것이고 뭐가 잘못되는지도 또 알아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걸 검토를 다시 또 하고 다시 또 결제를 받아서 통보를 드리려면 나름대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를 오늘 저녁 때라도 줄 테니까 당장 내일 콩고 먹듯이 야 6만 편짜리를 갖다가 내일 갖고 와봐. 이건 아닌 거잖아요 누가 봐도.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봤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서둘리십니까? 8개월 동안 이렇게 저희도 답답할 정도로 시간이 왔는데 그랬더니 국민신문고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내역 자료나 이런 거 사업성 분석 자료나 이런 거 어차피 공기업 자료고 여기가 무슨 민간회사도 아니고 하면은 여기 또 주민들의 어떤 다 재산권과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여기 IGC가 또 운영되는 거지 않습니까? IGC 자본금 5억짜리 회사잖아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모든 걸 다 공개하고 우리한테도 클린하게 공개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남는 걸 그 분석을 해서 그럼 저희도 그럼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저희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검토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위에 또 결제를 받고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충분한 시간을 주셔야지. 이거 내일 오늘 밤이라도 당장 해갖고 내일 모레 수요일날 내가 도장 찍어야 되니까 당장 갖고 그러려면 여기 앉아있을 필요 없어요. 저희도 그냥 변호사들하고 상의해서 또 법적으로 가고 또 공사 중단되고 막 이렇게 가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자, 오늘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이제 판도라 상자가 사실 열린 거예요. 저희가 제일 시행사에서 제일 두려운 게 분양가 어떻게 계속 묻는 거예요. 그건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분양가 자체 때문에 그 분양가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데 외적인 조건이 안 좋아졌습니다. 감사한 지적에서 행정 행안부에서 봤던 게 토지비 혼합 80% 혼합이 안 됐어요. 그건 대리점 책임도 아니에요. 거기서 금융비용이 올라갔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청약자들을 우선 우리 대표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청약자를 우선 확보를 해서 그걸 가지고 피해를 유리하기 위해서 청약하다는데 그러면 좀 더 정확하게 타산을 해서 사업 타산 분석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 자체가 부족한 상태니까 그때는 의도적으로. 근데 대표님 말 들어가서 죄송한데요. 저도 알거든요. 그때 당시 1850이면 공사금액 579만 원이면 1850에 수익 사업이 아닌 구도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는 가능했어요. 수익 사업이 아니잖아요. 민간 수익 사업이면 좀 너무 싸다 하겠지만은 왜? 저기도 참 저 B2 저희 회사에서 했어요. 저기 힐스테이트 스카이 580만 원이잖아요. 저 1800에 분양하려고 했어요 처음에. 근데 너무 저희 2100, 2200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평균 2300입니다. 2000 평균 2300. 그리고 주거 비율이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저기는 수익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수익 사업이 아닌 민간 사업이라면은 그때 당시 1850, 1900이면은 내가 봤을 때 타당했다고 봐요. 그게 그 수익 사업으로 만약에 사업 구조가 8대2면 괜찮아요. 근데 여기는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과거로 돌아가서 지금 이제 과거로 돌아갈 시간은 없어요. 빨리 해야 되는 건 맞아요. 다만 제가 대표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미국 사람들 뭐 징벌적 손해보상 이거 나중에 해주잖아요. 분명히 또 들어갑니다. 또 들어가고 또 브랜드 바꿨다고 또 태클 올 거예요.
이런 것까지 사실 뭐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 뭐 법 이야기는 하고 싶지 그러니까 않지만 네. 법으로 그게 되는 게 자, 아니에요. 대표님 주민들이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회를 한번 주세요. 주시고 대표님도 명분이 되시잖아요. 기회 주시면 다시 해가지고 올려드린대잖아요. 그래 안 되면 거기서 끝나는 거야.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뭐 공정하게 진행을 하셨다라고 하니까 견적 조건 6개사 뭐 최근에 8월달에 견적을 받으셨다라고 들었고 6개사 견적 조건 수가신 자료들 하고 그리고 사업성 분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과 작용하는 토지 관계 그리고 PF 관계 등등에 관련된 자료들 저희는 이제 그 자료가 저희하고는 커뮤니케이션 되는 게 금년도는 3월 2부서부터 없기 때문에 저희가 내용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 내용들까지 오면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 측 의견을 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현대산업개발이 지금 현재 저희가 당초 입찰 당시 때 기성분의 90% 하고 나머지 10%를 분양분을 주는 구조로 입찰에 참여를 했고요. 그 이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90%에 대한 약속이행을 요구를 하셔서 저희가 PF형이 이제 4,500개까지는 확대가 된 상태에서 90%가 안 된다는 이유로 이제 토지대도 지금 당초 경기청에다가 저희가 갚아야 될 토지대 870억 중에 500억도 이제 준공에 받는 걸로 사업부자가 변경돼서 약정이 체결된 건 그 내용은 아시잖아요. 그 내용은 아시고 그 1년 동안에 저희 사업에 대한 컨디션에 따른 사업 분석을 한 번도 혹시 현산에서 안 해보셨습니까? 지금? 사업 타당성 저희가 작년 12월에 약정 체결한 그거는 제가 볼때 해보고 맞고요. 무조건 맞고 김다른 본부장님 오시는 5월 달까지 저희가 계약서가 오고 가면서 이제 최종 합의안까지 도출이 됐었어요. 네, 아시겠지만 그 내용과 관련해서도 이제 다 그때까지는 업데이트가 됐어요. 근데 이제 5월 이후서부터는 그러니까 이제 작년 12월 약정 체결할 때 계약 저희 측에서는 계약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밀접하게 파트너 관계였다가 작년 12월서부터 5월까지 거리가 이제 저희가 이제 짝사랑하는 관계가 된 거예요. 그때서부터 소원해졌죠. 6월서부터는 이제 완전히 이제 등 돌리고 사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왜 말씀드리냐 제가 처음 찾아오셨을 때 그럼 우리 직원들한테 막 소리 지르고 했던 게 야, 이렇게 사업 망하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됐어? 그래서 직원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안 그러면 사업 찍어야 돼. 그 결론은 이게 그게 손댈 수 없는 그 분양가라는 부분 때문에 그 분양가는 왜냐면 일반 시험처럼 하면 분양가 나중에 정하면 돼. 여기 맞춰서 신기에 사람하고 맞추려니까 지금도 줘야 돼. 근데 뭐냐면 그냥 뭐 나중에 다 도망갈 생각 그게 아니어서 그래. 지금 무슨 뜻인지 압니다. 제가 와서 한 게 그 분석이에요. 자, 이게 사업이 타당하냐? 근데 제대로 된 사업 분석서도 없어. 그냥 수지 분석표 하나 뜨기인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 오히려 거꾸로 현상에 그런 요청을 해요. 죄송하지만 건설사 입장에서는 건설비가 책임져야 돼요. 중간에 이 사업이 망하든 하든 물론 제일 좋은 게 좋은 거지만 우선은 건설비가 최우선입니다. 자기들 그거 책임다. 근데 바보 같은 죄송합니다. 우리 시행사는 자기들을 주체적으로 그걸 만든 게 없었어요. 근데 세상 가상으로 조건은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놀랬던 게 정말 찾아오셔가지고 그때 저를 자꾸 방심시켰던 박정희 의원이요. 저희한테도 신경 안 써도 돼요. 그 미국에 다 계신 분들이었어요. 그분들 나중에 말씀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가? 그 수십 차례 저한테 얘기했어요. 오셔가지고 고맙다고 솔직히 그때는 말씀 못 드렸지만 제가 들어서 고맙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부터 저한테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네, 어쨌든 그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건설사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현상이 팔자로 거예요. 그게 이 바보 같은 시행사가 끌려가고. 근데 나중에 책임을 누가 졌지? 그때 조건이 좋았으면 그냥 가면 되는데 그때 조건이 안 좋아졌습니다. 첫 번째는 토지 때 문제가 왔었고, 두 번째는 코로나 때문에 어제 하나은행이 조건을 갑자기 변경했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박진명 친구가 거짓말을 그렇게 해서 그럼 사업 타다가 무슨 갖고 왔다. 수집표. 그걸 하나하나 보니까 이거 말이 안 돼. 자, 그래서 제가 이걸 큰일 났다 싶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박종기를 그래서 해고를 한 거예요. 그리고 CM하고 CM은 알아요. 지금 우리 공사 진단하고 있는 CM 근원을 불러서 사장을 불렀어요.
이 공사비 정확히 안 뽑으면은 당신들한테 나중에 다 손해보잖아요. 이 공사비 당신들대로 왜 책임은 누가 져야 되잖아. 근데 우리는 최종적으로 분해하고 이런 게 책임이지만 건설에 관해서는 당신들이 책임져.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달 동안 본사에서 10명이 와서 물론 492가 나왔습니다만 그게 그 낙찰 예가나 이렇게 했지만 자기들이 와서 적정 따가 그거다 이거예요. 자, 그게 VE를 했던 그 내용 중에 부실의 문제가 있어서 복원시켜야 된다는 게 그게 법규 21. 자, 제 입장에 죄송합니다. 시행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사업을 끌고 가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 세상만 보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저도 사실 이 자리가 불편해요. 이분들도 저희 회사에 전화하면 다 알고, 이분들도 저희 회사에 전화하면 다 불편해요. 건설업계에 상도가 있는 거고 서로 간에 이렇게 마주보고 이런 거 상당히 좀 불편한 자리예요. 근데 어쨌든 아까 보셨다시피 우리 주민들의 그 의지가 만만치 않아요. 우리 주민들 그 히스토리에 대한 거를 아마 진작에 좀 아셨더라면 참고 더 하실 수가 있었을 건데 오늘 보셨잖아요. 저희가 이거 7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7년 동안 한 타운이 되기 위해서, 브랜드가 달려요. 그건 아시잖아요. 연식이 7년이나 차이 나는데 안 보이는 담이 더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 소망인 거예요, 주민들이. 그게 아까 그러니까 되지도 않은 하자 얘기를 하니까 욕먹는 하자는 그 상황에서 하자 얘기하면요, 솔직히 제가 할 말이 많아요. 제가 힘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대산업개발을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지금 일을 하시지만 여러분들도 소속된 아파트에 입대기가 있고 이런 거 한다고 하면 찬성하고 뭐 하고 다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아까 전에 우리가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그 동등한 조건에 해가지고 못하겠다 하면 끝나는 거고 할 수 있으면은 대신 동등한 조건이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내일이라도 자리를 공합하시고, 그죠? 내일이라도 죄송합니다. 저희가 주관을 할게요. 저희가 주관해서 내일이라도 하고 저희한테 시간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 최소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죠? 자, 잠깐만요. 내일이라도 뭐 이렇게 잠깐만요. 콩고 드실 건 아닌 거 자, 같아요. 지금 보십시오. 여기 가처분 신청 이미 했습니다. 가처분 신청했고 월요일에 심의를 해요. 또 화요일에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가처분 자기들 지휘 보조 가처분 그만큼 시간이 촉박한 겁니다. 물론 그걸 보고 하시려고 하겠지만. 그래서 저기 계약 저 기자회견을 27일에 해갖고 27일에 계약을 땡기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가처분은 금요일날 들어왔나요? 그랬고요. 네. 여기서 그렇게 했던 거 이제 저희들 계약을 앞두고 그 시간을 맞춰 저희가 가처분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시간을 사실 안 줬어요. 보통 일반적인 가처분 신청하더라도 보통 뭐 한 최소한 일주일, 2주 정도는 주는데 금요일날 저희가 접수가 돼서 토요일을 뭐 변호사를 제대로 구하시고 그런 상태에서 월요일에 심리를 합니다. 그렇게 아니 아까 기자가 가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뭐라? 27일날 기자회견. 무슨 기자? 누가 기자회견? 기자 간담회 뭐 열었다면서. 기업 관련해서. 기자가 얘기해주고 가더라고요. 아니요, 간담회 없습니다. 27일에 저녁자리를 두고 본부장 한 분이 기자들하고 만난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건 전혀 간담회를 공식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뭐 저희가 해제 통보 보내고 다음날 포스코랑 약정 체결하는 저희는 약정까지 가는데 10개월 그 문제는 저희가 법적으로 하셨고 또 법적으로 하실 거냐. 지금 이 자리에 이분은 만들고 이건 되지만 불편하게 다르죠. 그러니까 차라리 이제 법적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 또한 같이 하는 거. 이게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조건은 좋아. 똑같은 대표님한테도 명분을 드려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저도 이해를 해요. 똑같은 조건이 아니야. 그거 확인하고 그럼 똑같은 조건에 가격은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결단을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법보다 주목이 앞선다고 부부도 이혼할 때 제 후배 가정법원 판사한테 말 들어보니까 무슨 치약 짜는 거 하나 갖고 서로 짜다가 싸우면서 이혼하고 막 이렇게 한대요. 근데 보면 법이라는 거는 법조하는 사람이 잘 되는 거 없어요. 다 잘못돼. 근데 저는 솔직히 이 사업이 정말 잘 되고 싶다는 어떤 대승적으로 200억을 깎겠다는 게 아니고 대승적 관점에서 이제 보고 싶어요. 저는 이 사업 1차 때도 제가 다 주관해서 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내일 모레 그럼 포스코랑 도장 딱 찍고 착공하시면은 순풍에 돛 달고 이 사업이 갈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드롭된다니까 이 사업이. 저희 다 가능하지 생각하는 마시고. 아니 근데 저도 제 생각 저 다 듣는 얘기가 있어서 하는 건데 그렇다면은 여기 2차 여기 청약한 분들도 난리가 나고 저희 회사 대기업이라는 건 이미지 하나 갖고 먹고 사는 건데요. 저희 회사 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책임지고 이거 어떻게든 사업 성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돈 몇 푼 벌자고 하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 말씀을 잘하셨네요. 그러면 똑같은 조건인지 보고, 그죠? 그러면 가격을 확실히 하세요. 그 기회는 드릴게요. 자, 정말 여기에 이미지까지 생각하신다면 하잖아요. 지금 조건 다 똑같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리는 게 그 6개사 이제 견적 조건 주고받은 자료들 하고 지금 사업성에 아니, 지금 필요 없고. 아니, 조건이 객관적이고 공평하셨다고 하니까. 자, 시간. 왜냐하면 이제 저희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지를 저희가 잠깐만. 해야 돼요. 자, 이렇게. 네. 지금 PF 조건이 어떤지도 모르고 잠깐만. 그런 것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잠깐만요.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부부가 이혼을 하고 협의를 하고 보내든지 아니면 재입차를 해서 경쟁 입차를 하든지 했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죠. 그렇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저희 입장에서 뒤통수 맞았다고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좋지. 자, 둘이 시작해. 아니, 둘뿐만 아니고 다른 회사들도 붙잖아요. 그러면 자, 싼 걸로 경쟁해하고 제일 싼 데 하면 합리적이잖아. 근데 그것도 안 하고 자꾸 미온적인 거. 왜 갑자기 바꾸냐. 그거예요. 자, 그게 제 머릿속에서 중심이 뭐냐면 이게 청약자들과 분양 계약을 해야 되고 그 사업이 바르게 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죠? 거기서 가격을 좀 깎자 붙은 거고 이게 사업이 청약자들 아까 많이 보셨잖아요. 좀 기다려도 돼요. 그걸 어떻게 지금 책임집니까? 그거 뭐 에이전트들 소송한다고 그거 때문에 아니 그럼 우리들은 가만히 있겠어요? 저희가 인원이 더 많은데 청약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걔네들은 300만 원 낼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몇억 대 우리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죄송하고 그 말씀하셨던 이 내용에 대해서 근데 지금 저희 입장에서 1차적인 책임이 2차 청약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2차 청약 아니 어차피 포스코로 해가지고 2,200, 2,150으로 가도 요건 듣습니다. 여기 아니라 똑같이 소송 들어가요.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맞춰야 그래서 아까 주민들이 뭐라 그랬어요? 어차피 포스코가 2,150에 할 거면 현산으로 2,150으로 해서 조율을 하라는 주민들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걸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가격을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 동등한 조건으로 보여줘서 할 수 있느냐 그러면 못한다. 그러면 그걸로 주민들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동등한 조건으로 보여달라 해도 안 보여주고 그러면은 자 이렇게 정리해서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회장님 말씀. 자 동등한 조건으로 현장에 하면 되지 않으면 그거를 내일이라도 아니 똑같은 말씀을 계속 아니 그러니까 자 지금 공적으로 의논을 접수를 시켜주세요. 아니면 재입차를 하든지 간단한 건데 매일 뭘 공적으로 접수할 수 있어요? 내일 일요일인데? 지금 대표님께서는 이렇게 하루 이틀 이렇게 총괄을 다 두신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저희가 사업하자라고 대표님께 얼마나 지금 12월서부터 구애를 했으니까 요청을 그때 드리고 제가 계속 하루 깎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마다 대표님 뭐 정말 있는 그대로 말씀 드릴 수 있어요. 정말 말씀하세요. 이면 근데 저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는데 근데 저랑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김현본부장이시고 우리 김남희 본부장이 네. 사업본부장님께서 전산에 금액까지 제시한 적도 있지만 얼마 깎을 수 있냐를 누차 계속 그렇게 해왔으면은 아까 지금 방안에 검토한 이렇게 뭐 번개불에 콩티 먹지 이런 검토하는 안식에 논리는 안 맞잖아요. 왜냐면 우리 사업본부장이 계속 지금 깎을 수 없냐 그렇게 무차례 얘기했으면은 이미 다 검토와 추천을 다 두고받지 않았을까요? 김본부장님 오해하시는데 제가 진다로 지금 본부장님한테 와서 최종적으로 다시 마지막에 여쭤봤어요. 왜냐면 혹시 50억 깎으시는 게 뭐 이렇게 조율이 가능하신 건가요? 여쭤보니까 아닙니다. 대승적 차원에서 200억 깎는 게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대화였어요. 부장님 아무튼간에 우리 사업본부장님이 아무튼 간에 아니잖아요. 계속 깎을 수 없냐 얼마 깎을 수 있냐 계속 그렇게 하는데 아니 200억 깎을 수 있냐 없냐 이것만 여쭤봤다. 그런 의견을 줬으면은 준판 등이 많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와서 다른 간에 검토를 하는데 답이 나오냐 이 말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00억 요청을 받았으니 제일 처음 지금 자료가 있어요.
200억 요청받은 거 저희는 수용이 좀 어렵습니다. 정중히 거절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가격 협상이에요? 아니에요. 잠깐만, 지금 여기서 빠져 있는 게 저희 고객입니다. 청약자. 여기서는 아무도 청약자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단어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이 뭐 그래서 1850 외에 달라진다는 건 지금 아무도 책임지지 못하는 말입니다. 근데 1차적 책임은 접니다. 저희 회사입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고 건설사 입장에서 당연히 불만이죠. 경사도 마찬가지고. 아니 지금 계속 말이 좀 틀려지시는데요. 1850으로 우리랑 얘기하신 적 없으시고요. 1650으로 분양터가 나왔고요. 자, 저번에 제가 만나봤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가로로 가격이 변경될 수 있다. 이 문구가 있기 때문에 된다면서요.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박정민 본부장하고 같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가로에 가격이 변동될 수 있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1850으로 올리는 것까지는 주민들이 물가가 오른 걸 이해하니까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받아들이면 어떨까?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계속 말씀하시는 게 약속을 지키시려고 한다고 하고 지금 분양자, 2차 분양자 몇 명 만나보셨어요? 한 명이라도 만나보셨어요? 저희 외에? 대표님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500명이 있으면 500명하고 몇 명하고 얘기해보셨어요? 그 중에 한 명이라고도 얘기해보셨어요? 에이전트의 재촉에 너무 가슴 그래 안 하셔도 돼요. 에이전트들. 아니 저희가 괜찮다는데 왜 대표님이 저희 대신 얘기를 하시는 거냐고요. 아니, 이제 이 계신 분들은 또 전체 중에 일부신 거고. 아니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얘기해보셨어요? 아니, 아니에요. 대표님 제가 그건 다 넣건데요. 2단계에 있는 수분양자들 제 지인도 많아요 지금 미국에. 조사해보세요. 에이전트가 형제, 사촌, 명의라고 다 있을 겁니다. 1단계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에이전트를 명예를 나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다만, 그분들도 물론 정당하게 1년 넘게 기다리면 눈 뒤집히죠. 왜냐면 그 돈 가지고 계약금 다 준비했어요, 1차. 네? 그래서 저희도 같이 같이 해준 거예요, 빨리 하라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다 시행사가 잘못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애당초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시공사는 시공해서 돈만 받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가고 시공사한테 갑질을 하는 거죠. 200억 깎아줘. 200억 남습니까? 저희가 약정했을 때 작년 12월 달에 저희가 약정했을 때 분양가 1840 1800대 후반이었습니다. 84만 원. 네. 1880만 원 후반 도급공사비 580 70. 570 예. 아니 약정할 때 저희 생각한 줬어. 약정할 때 약정할 580 때. 그리고 이제 그때 수익이 530억 누가 봐도 적정한 수준이었어요. 그게 가능하다고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그게 이제 오피스텔 박찬경 차장님하고 같이 건설사에서 보시지 않아요? 잠깐 말씀 들으세요. 잠깐 말씀 들으세요. 530억 남는 걸 아까 전에 얘기 한번 하셨잖아요. 제가 현장에 하려고 하더라고 표시 못했는데. 잠깐만. 530억이 이게 나왔는데 치명적이었던 거예요, 이게. 지금 저희 현산에서 그때 10월 22일 날 작성해서 제출한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1884만 원에 공사비 570에 토지비 80% 후단으로 보냈을 때 수익이 지금 토지비가 문제라는 거잖아요. 토지비는 그냥 근데 박정희 본부장이 경제사하고 협의도 안 하고 그때 당시에는 내가 알아요. 토지비도 우리도 그렇게 1단계도 그렇게 사업을 했어요. 제가 산 증인인데 자꾸 시간 끄니까 경제청이 하지 말라고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기조가 바뀐 거잖아. 그때 그냥 했으면 1850원 한번 오시면 다시 한번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아니에요. 내가 그 정보를 받았어요. 이 사람 몇 년 하셨어요? 저는 작년 7월 저희 지금 8년 있었어요. 저 여기 2013년부터 시에서 왔다 갔다 하고 경기청 왔다 갔다 하고 저 강신용 팀장 저만 보면 막 피해 다니고 그래요. 일단은 양수도 계약에 의해서는 강 팀장도 다 설명해주고 다 해줬었던 분이에요. 하여튼 바뀌었대. 그게 내가 알기로 내가 7월인가 봤어. 6월 그분 그만둘 때 6월인데 그때 바뀐 거예요. 그때. 그러면 그때 분양을 했으면은 됐잖아요. 별반의 시행사 탓이니까. 바뀐 게 아니고요. 후단으로 보내는 거는 박정기 본부장이 경찰하고 협의를 했던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때 아니고요. 양수도 계약서가 있습니다. 저한테. 그러니까 거기 있으면은 토지비를 다 납부하고 그때는 있어요. 상가랑 이런 거 지금 그거를 제가 포함인 거짓말 치는 건 거고 아닙니다. 지금 다시 사업성 분석에서는 상가를 뺀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건 없습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좀 전에 지금 말씀하신 거 있죠? 1850에 530 남는 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여기 센시티브 파스타타이 오피스텔 얼마 하는 거 같습니까? 아니면은 저 테라스나 아니면 최근에 분양가는 조금씩. 자 보십시오. 그때 당시 1850을 해놓고
오피스텔을 4억 6천, 4억 7천으로 이렇게 뻥튀기 해놓으면은 정말 그거는 공동주택만 아니 근데 팔아먹고 왜 나머지는 그거 하신 한다는 분 고소 안 하세요? 그렇게 만드신 분이 시행사 직원이실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거는 대표를 박정희 본부장이 했기 때문에 해고가 난 거죠. 아 해고로 가시면 안 되죠. 그럼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든지 대표를 구속을 시키시든지 자, 그건 하셨어야지. 나중에 절차가 있습니다. 아 왜 나중에 하냐고요? 사업 진행, 어디 외국 도망가는 것도 아니니까 그건 나중에 해도 됩니다. 그게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인력이 낭비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자, 말씀은 지금, 네. 그거예요. 지금까지 1단계 토지 때도 지금 미납이고 상가 관리비도 커지고 그 포스코도 잘 아셔야 돼요. 일단 분양이 과연 분양 수금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잘 고민을 했을 때 이게 되게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다들 막 하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때 했으면 그때 그냥 빨리 사업자 현산이랑 도장 찍고 PF 해가지고 3월에 사업 승인 딱 나고 모델하우스 미리 짓고 사업상 3월 30일에 하고 4월 달에 착공 딱 했으면 제가 봤을 땐 모델도 2천에는 했어 모델. 그때 하나은행이 치고 들어와. 아니 그러니까 하나은행이 제가 있는 그대로 보충할게요. 10월달 아까 박 차장님 말씀하신 대로 10월달에 PF가 이제 제대로 선정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옆에 딱 쓰니까 우리가 책임지고 하겠다라고 하니까 금리하고 수수료가 확 100억 이상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분양가 시세에 맞추고 또 시행사 운영비, 회사 운영비도 좀 합리화하고 이렇게 해서 맞춰보니까 그래서 다행히 530억 실행 그 손익률 7%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구도를 딱 12월 달에 만든 거였습니다. 그때서부터 이제 정상적으로 저희는 그때 12월 계약 체결 하고 계약은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계약 행위는 12월 말까지 한다. 그리고 착공은 3월까지 한다. 사업 승인 3월까지 받고 4월 착공 분양한다. 이 약속, 구조 약속을 하고서 그런 것들이 약정에 반영되어 가지고 진행이 되어 온 거였습니다. 그랬었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계약을 12월 달에 해야 되는데 찍는 행위를 자꾸 업무파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셔서 시간을 좀 드리면 하시겠지라고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왔는데 사업 승인이 찍었는데도 하실 생각이 별로 중처럼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업은 그러니까 제가 봐도 업무 PF가 코로나로 해갖고 그게 이제 복합된 거죠. 아 PF 은행에서 시공사가 껴야 계약이 돼야 당연히 붙는 거 그게 1차적인 거예요. 근데 시공사 도장을 미루고 코로나가 겹치니까 이 조건을 못 하겠다고 한 거지 하나은행에서 딱 뻔한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은행도 많이 답답하죠. 왜냐면 저희가 이제 옆에서 개런티 하면서 아 저거 도장 언제까지 찍는다. 근데 안 찍으니까 뭐 저희가 IC 뭐 탐만 할 수도 없는 거고 안 찍으니까 이제 신뢰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코로나가 생기면서 이제 하나은행도 이제 기부업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뭐 상황에서 지금 어차피 과거로 타임머신 타고 돌아갈 수 없어요. 돌아갈 수 없잖아요. 어차피 서로 그러면 그래도 공정했어야지 서로가 공정하게 입찰을 봤으면 우리도 아무 말도 안 하죠. 입찰을 봤어. 근데 막말로 진짜 여기서 악받쳐가지고 손해배 제 공사중지 가처분이 돼서 만약에 면연이 되면 대표님이랑 다 죽는 거 그렇잖아요. 그렇죠. 응? 왜 그런 리스크를 2단계 수분양자도 우리도 여기 몇 년 동안 나대지고 버스코는 그런 상황 알 거면서 왜 일단 그치 그렇잖아요. 제가 그 아시잖아요. 편지를 보낼 때 저는 솔직히 딱 제일 좋은 건 우리 사정은 끝나잖아요. 이게 사업성이 없어서 분양가 이제 이야기를 할 때 2,300, 400 이야기를 하면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해지되고 뭐 손해배상 소송 들어오고 그러니까 일부는 만약에 1,850보다 올라가지만 전체적인 대세로 아 여기 그래도 뭐 딴 데보다 한 2, 300 더 싸고 그다음 앞으로 수평의 가치가 좋으니까 일부가 그런 하더라도 대세가 타면 괜찮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1,800에서 2,400대 뛰었다. 그러면 이건 대세가 크게 달라집니다. 지금 시공사와 이 문제를 얘기했지만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제대로 갈 수 있냐 없냐 제일 두려운 거예요. 아니 그거 누구랑 얘기해 보셨어요? 2단계 분양자하고 수분양자하고 얘기해 보셨어요? 2단계 수분양자한테는 말씀드렸지만 1650에 1850 가나 자, 무조건 오른 거예요. 근데 말씀을 하시는 게 계속해서 아 2100은 받아들이겠다. 얼마나 물러봤으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고
제가 보기엔 지금 이렇게 나오시는 지금 이유 오늘 중에 하나는 이야기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현실적으로 자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1650을 강조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또 아까 뭐 2400, 뭐 어때 빨리 해 하는 게 중요하다는 분도 계시고 이런 다양한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거기서 가장 이 중심이 되는 내용을 가야 됩니다. 합리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그 중심 내용을 어떻게 도출하셨냐고요. 만나보지도 않으셨는데 얘기도 아무도 안 해보셨는데. 일단 마지막에 알려드린 2850 아닙니까? 그죠? 아니 알려준 건 아니죠. 그냥 레로만 문자로 그 이메일로 보낸 거지. 우리한테 아무한테도 동의를 받지 않았어요. 1850이라는 저도 알아요. 1850이라는 저희가 지금 포스코랑 하면 할 수 있는 가격 2100 밑으로는 조절 불가능하고요. 이게 내려가게 되면 이거 산업은 접어야 되는 구조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앞뒤가 다 있는 사항이라는 건데 열린 경활이 아니고요. 경우수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 아까 봤잖아요. 2100에 포스코랑 할 거면 현산에 2100에 맞춰달라는 거예요. 주민에게.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죠. 이제 더 똑같은 내용 계속 반복되고 하니까 자 그래서 시간을 지금 제 입장에서는 솔직히 수요일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럼 말씀하시는 거 소송하고 다 합니다. 그죠? 저는 그 하고 해석을 하겠다는 게 좋아.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다른 거 다 빼고 두 분 조건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그걸 다른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줬던 조건 그대로 해서 하고 내부적으로 금융비용하고 사업성 조건이 바뀌었으니까 그것도 검토하시 주셔야지 이제 기본적으로 파악을 하도 돼요. 자 그럼 그걸 그거 간단한 거거든요. 지금 금융 조건 이것도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래서 여기 계신 지금 입주자분들이 사실 제가 포스코건설에 너무 미안해요. 네, 저희도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왜 그러냐면 그렇잖아요. 미안하고 근데 저도 미안하지만 주민의 의견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고 기업의 중역분들 다 오셔가지고 모시고 이 주민들 앞에서 사실 이게 무슨 낯짝인지 몰라. 이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계속 대표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이거 계속 의혹이 터지고 이슈가 터지고 그러면 정치적으로도 이용당하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주민들이 한번 풀어보자. 그 자리에 수긍하셨고 그 참 고마워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이렇고 하니까 최종 결정은 결국은 이 회사와 대표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만 주민의 의견이 이렇다는 거. 그 다음에 제발 이제는 서로 간에 중립적인 감정을 다 풀고 이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자 공정하게 해서 공정한 조건, 사업 조건, 공정한 PF 그러면 완전히 다 똑같이 해가지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럼 되죠. 저희가 마치 공정한 방식으로 들어온 것 같아서 저도 이제 한 번씩 띄워주고 제가 여기 드럼으로만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7월 말 8월 초에 글로벌 시티에서 전산에 약간 개시를 하겠다고 거의 불통보를 하셨고 그 이후에 약간 부자의 신앙이 있는데 제대로 어떤 사업 수지라든가 협상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나 면을 모르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두 번째 이제 저도 이제 사실 아까도 여러분들께서 이게 좁은 필지 내에 두 브랜드가 하는 거에 굉장히 우려를 가지고 계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일정하게 공감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물론 글로벌 시티에서 더 이제 깊이 고민하시고 주민들하고 협의하시겠지만 제 나름대로도 이게 이 단지 내에서 두 브랜드가 섰을 때 어떻게 조화롭게 움직여서 결국은 1단지, 2단지 전체의 어떤 그 단지의 격을 높이고 어떤 그 입주자분들의 재산적인 어떤 전산적인 가치나 또는 삶의 어떤 지대의 어떤 상승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부분에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보다 교환 계신 분위기를 해서 저희가 설명을 못 드리고 하는데 저는 이제 조선주의 싶은 건 뭐냐면 글로벌 시티하고 더 먼저 얘기해야 되겠지만 기회를 주시면 저희도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분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IGC 측에 여쭙고 싶은 건 저는 이제 소송 계류 중인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당사자가 만나는 이런 자리는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어저께 김다현 본부장님이 참석해 달라고 해서 솔직히 내가 경우가 아닌 줄 알면서 왔는데 저는 분양가부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솔직히 분양가라고 생각을 해요. 공사비는 2차적인 문제고 그 다음에 여기 사업 수익이나 앞으로 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여기 가장 중요한 저는 솔직히 저희가 아파트를 분양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가장 중요한 게 고객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고객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분들의 뜻을 받들어서 뜻을 접수하고 우리가 고칠 게 무엇인가를 상의하는 자리가 된 줄 알고 저는 왔는데 수요일날 계약을 하겠다고 못 박아놓고 계속 통보하는 분위기네요. 그죠? 변한 건 아무것도 없는 거고. 그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뭐 대화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을 이유도 없고 저도 그냥 가면 돼요. 그래서 자, 아니,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 지금? 그래서 지금 수요일날 계약하겠다. 왜 이렇게 서두르시느냐. 8개월 동안 오셨으면서 국민식문고 때문에 그렇다. 아이, 그건 그렇다면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를 하면은 이제 더 이상 얘기가 자, 저희 입장에서 다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하지만 가장 합리적으로 말씀 주셨잖아요. 자, 제일 좋은 사회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기왕 똑같은 조건이 되면 주민들께서 그다음 최악적으로 분명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좋겠다. 그 말씀 저도 오케이. 그래 그걸 합의를 해보겠다는 거죠. 그럼 그것도 무화장할 수가 없으니 자 조건이 똑같은지 그거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시간을 좀 주셔야 검토를 할 거예요. 그러면 좋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저희도 지금 이제 내역을 다 받아서 분석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저희는 부동산 114나 저 또 마케팅 본부에서 굉장히 또 보수적으로 분양가 분석도 하고 여기는 좋은 이유가 요즘 분양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게 허그에서 다 분양가 통제를 해요. 여기 분양가 통제 안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간에 사업성을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서 이 사업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잘 될 수 있도록 분양가가 어차피 그러면 공사비 깎아가지고 2,150에 여기 말씀드리면은 가만히 있고 2,300이 하면 난리 날 것 같습니까? 다 난리 치고. 근데 그런 얘기 하면 항상 대표님은 우리 내 권한이니 얘기하지 말아라. 근데 우리는 거기서 사업구도가 나와야 기성을 받고 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화를 못하는 거야. 뭔 얘기하려면 너는 월권이다. 또 김대남 본부장은 또 나한테 전화해서 왜 사업구도를 한 번쯤 검토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의견 제시를 안 했냐.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얘기하려고 그러면 월권이니까 하지 말라. 이거 우리 시행사에서 하는 거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계속 쳇바퀴 돌다 이렇게 된 건데 저는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럼 저희가 법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고 사람이 합의가 우선이고 법으로 가서 판사가 하는 것보다는 머리를 맞대고 여기 다 머리 좋은 분들 많이 모여 있으니까 합리적인 어떤 대안을 도출하려고 그러면 저희한테 그러면 지금 어차피 늦어진 거고 그렇다면 이거 분양가니 공사비니 사업수익이니 총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이거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 자 지금 이제 이야기는 다 끝났잖아요, 그죠? 지금 이 상태에서 자료를 주시는 순간부터 한 일주일 열흘 한 2주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힘들다는 의미 아실 거고 어쨌든 저희는 일주일 정도는 줘도 되지 않아요? 아니, 자료를 주시고 나서요. 자료를 지금까지 안 주시고 지금 제가 추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산의 580 기준으로 당초에 우리랑 공사비 협상을 하면서 사업계획 승인 도서로 면밀하게 견적을 뽑았습니까? 안 뽑았습니까? 라고 좀 서로 감정 아니 분명히 그거는 사실 거예요. 대표님이 결정하게 해주세요. 저는 팩트만 얘기 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너무 흥분했으니까 화장실도 좀 가고 잠깐 한 10분만 쉬었다. 네, 담배 한대 태우고 하시죠. 각자 좀 이야기 좀 하시고. 담배 한대 태우고 하시죠. 내부적으로 얘기를 좀 하세요. 아유. 사실 제가 무슨 국회의원도 아니고 아니 죄송해요. 이게 뭔다니.